한국교통대가 통합교명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충북대는 학생들이 교명 변경에 결사 반대하고 있고 교통대는 완전히 새로운 교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 방식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제가 발의됐지만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됐습니다. 오늘 새벽 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에 유흥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의 소중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어린이 체험전이 청주 구인쇄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쇄 방식 등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 추진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통합대학의 교명을 선정하는 일인데요. 충북대의 경우 학생들의 교명 변경에 결사 반대하고 있고 교통대는 충북대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완전히 새로운 교명을 제정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통합대 교명 선정을 위해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에 각각 나섰습니다. 기존 교명을 통합대 교명 후보에 포함하되 그 외 지역성을 살리면서도 통합대학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발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충북대는 경품 선물을, 교통대는 시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양 대학은 오는 16일쯤 통합대 교명 후보와 구체적인 선정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양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통합대 교명 후보는 기존 교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해 대여섯 개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충북대 구성원이 교통대보다 많은 상황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원만히 협의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대 관계자는 소위 말하는 쪽수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통합대 교명은 명패를 다는 중요한 과업인 만큼 양 대학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대학은 선호도 조사를 통해 통합대 교명 1순위와 2순위를 결정한 뒤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가 유사 교명 방지를 위한 타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대 교명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내막은 조금 복잡합니다. 충북대의 경우 통합 추진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교명 변경에 결사 반대하며 집회까지 예고했습니다. 교통대는 기존 충북대나 교통대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완전히 새로운 교명을 제정하는 게 통합의 대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2027년 3월 통합대학을 출범한다는 목표입니다. 통합대학의 교명을 정하고 유사 중복학과 조정과 캠퍼스를 재배치하는 과정마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합 자체에 대한 양 대학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청주시의회가 다음 달에 있을 후반기 의장 선출 방식을 놓고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가 의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내놓은 후보 등록제는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장, 부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제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신상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각 정당이 이기주의에 빠져 자리만을 노린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반기 의장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인데 후보 등록제를 하게 되면 분열로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원한대로 한다면 의장, 부의장, 국민의힘이 독식할 수 있다. 의회 과반을 국민의힘에 내준 더불어민주당도 신상 발언을 이어가며 여당의 의회 독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병국 의장은 갑자기 정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에서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기록이 남는 공식 본회의에서 논의하라며 고성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청주시 의회 여야 구도는 국민의힘 22석, 더불어민주당 19석, 무소속 1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대 청주시의회 출범 당시 여야 동수의 구도가 깨지면서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한 셈법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물밑 약속대로 후반기 의장을 차지하고 싶어 하지만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양보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부 의원들과 함께 시민단체들도 다수당 최다선 연장자 중심의 교황 선출 방식이 아닌 후보 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흠결 있거나 또 문제가 지적된 후보들 역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의장이 당선되는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의장 선출 과정을 공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 일부 의원들은 다음 달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후보 등록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리당략에 묻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인 충주 항공물류 허브공항 구축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군 비행장의 항공물류 활용을 통한 허브공항 구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충주 편입, 중부내륙 고속도로 충주에서 여주 구간 확장 등의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오늘 충주시를 방문해 도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과 국회의원,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250여 명의 충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보고회에서 김 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 방향과 도민 체감형 저출산 대책,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확대 등 주요 현안 시책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충주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록의 소중한 가치를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어린이 체험전이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쇄 방식 등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체험할 수 있는데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에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목판이 꼬리붓, 활린이 돌돌이, 기록마을 4명의 캐릭터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기록 도구와 기록 문화를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청주 고인세 박물관 어린이 체험전 와글와글 기록마을입니다. 동판 위에 덧댄 종이에 아이들이 열심히 색연필로 칠하자 돌고래가 나타납니다. 전통 탁봉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코너로 선조들이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지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새로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여러 가지 전시품만 있어서 시시했었는데 체험하는 것도 생기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터치스크린을 통해서는 목판 제작 과정도 배울 수 있고 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금속 활자 제작 원리는 게임을 통해 쉽게 습득합니다. 직지와 역사를 놀이처럼 배워서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직접 해본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체험. 아이들이 전통 인쇄 방식을 직접 몸으로 익히고 나아가 기록 문화에 대한 가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전시물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어린이들이 무언가 기록이나 인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즐길 수 없을까 하던 고민하던 차에 와글와글 기록마을 체험전은 청주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형사를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의 30대 초중반 여성들의 신원 조회를 요청하자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고스란히 넘겨준 건데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함부로 신원 조회를 해도 되는 건지 따져볼 일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갑니다. 다이얼을 누르기 시작하더니 10분 정도 지나자 전화를 끊고 자리를 뜹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쯤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형사를 사칭한 A씨가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도 통화를 하고 있어서 요즘 공중전화로 저렇게 오래 전화를 하네? 근데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씨는 수배자인 30대 여성을 쫓고 있는데 경찰서 전산이 먹통돼 검색이 안 된다며 경찰관 B씨를 속이고 신원조회를 요청했습니다. B씨는 평소 들었던 형사의 이름이라서 의심 없이 특정 이름과 나이를 넣어 신원조회를 했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는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진짜 형사인지 재차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이미 개인 신상은 유출돼 버렸습니다. A씨는 이곳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사칭을 시도한 뒤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파출소 등 3곳에도 전화를 걸어 신상정보 유출을 시도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피해자 7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또 경찰관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이처럼 마음대로 신원조회를 한 게 수사 또는 감찰 사항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오송 2산업단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흙탕물 유입 사태와 관련해 청주시의회 허철 의원이 청주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오송 2산단 일대 수돗물에 탁수가 나왔다며 청주시 상수도본부의 시설물 검사 누락과 세척 작업 지연, 유사 민원 방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시공 과정의 문제로 보고 산단 시행사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오는 16일 관로 31km 전체에 대한 세척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업무상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줄었는데 충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12월 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보다 3명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의 사망자 수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충주 7명, 제천과 괴산, 음성이 각각 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에서는 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주에서는 길을 가던 80대가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고 청주에서는 20대 만취운전자가 주유소 옆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화재가 발생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청주시 남이면의 한 2차선 도로.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동시에 불꽃이 일며 차량에 불이 붙습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차량과 조수석 내부까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지점 바로 옆에는 주유소가 있어 자칫 큰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습니다. 동승자 2명도 술을 먹은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도 새벽 시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만취 상태인 2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상가로 돌진하는 등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600건 안팎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한 해 평균 6명 이상이 숨지고 100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유흥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 임시회에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을 당초보다 4,300억 원이 늘어난 3조 6천억 원 규모로 확정 의결했습니다. 특히 시의회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련 예산안 22억 7천만 원 가운데 21억 6천만 원을, 내덕동 일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예산 2억 8천만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4 모두의 다채움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다채움은 충북교육청이 자체 개발해 교육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교수학습 종합 플랫폼으로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다채움과 관련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다채움에 대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개별 맞춤형 교육에 유용한 도구라며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 위기가 고조되면서 충청권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충남, 충북 지역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7.8%로 1년 만에 3.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최근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부실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단양군이 농번기를 맞아 10개 마을에 공동급식소를 운영합니다. 단양군은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10개 마을에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연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6일까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유기농 복합단지에서 열립니다. 생명문화도시 청주, 농업을 만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24개의 전시 행사와 34개의 농업 관련 체험과 더불어 버스킹, 버블쇼, 마술쇼 등도 열립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옆 유채꽃밭 면적이 3,700여 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단양군이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을 추진합니다. 단양군은 육상팀 감독에 안성영 전 단양고 코치를 임용하고 내년 1월 창단을 목표로 선수 영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형사 사칭에 속아 경찰관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상대방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 건지, 또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그렇게 쉽게 조회될 수 있는 건지 여러 의문점이 남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드는데요. 신뢰가 핵심인 경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